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고양이 캐스날입니다. 이번 경기 오른쪽 풀백으로 챔버스가 깜짝 선발 출장했습니다. 경기 당일 업로드한 베에린과 세드릭 비교 영상이 무식해지더군요. 결국 영상이 망해서 챔버스의 마지막 선발 출전이 3달 전 유로파 단독전이었기 때문에 더 놀라웠는데요. 벌리가 제공권을 적극 활용하는 팀인지라 이에 대한 아르테타의 대응책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레스터전 공중볼 경합이 이루어진 것을 표시한 것이고, 이것은 이번 경기 벌리전의 표예요. 공중볼 경합이 확연히 많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챔버스는 6개의 수비 경합 중 5개를 이겨냈고, 이는 양팀 선수 중 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아르테타의 챔버스 풀백 기용은 전술적인 의도였고, 벌리의 공중볼 폭격을 막아내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벌리는 지난 상대 레스터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벌리나 레스터 둘 다 똑같은 4-4-2 포메이션인데 뭐가 달랐을까요? 레스터는 좀 더 내려앉아서 공간을 통제하려는 수비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에 벌리는 과감하게 미드필더를 적극적으로 올려서 압박하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벌리는 미드필더와 수비 사이, 즉 포켓의 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스날이 이 공간을 어떻게 공략했는지 경기 장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루이스가 측면에서 전방으로 롱볼을 때립니다. 전방에는 3대2로 아스날의 숫자도 부족하고 사카나 오바메양이 제공권에 강한 선수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루이스는 왜 롱볼을 때렸을까요? 상황을 보면 웨데고르가 내려가면서 상대 중앙 미드필더를 후방으로 끌어낸 후였습니다. 덕분에 상대 미드필더와 수비라인 사이가 멀어졌고 포켓 공간이 크게 발생한 것이죠. 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롱볼을 때리고 흘러나오는 세컨볼을 활용할 의도였습니다. 역시 세컨볼이 공간으로 떨어졌고 챔버스가 그 세컨볼을 잡습니다. 이어서 사카에게 패스해줍니다. 사카를 막기 위해 상대 센터백이 튀어나오자 사카가 그 뒷공간을 공략할 의도로 오바메양에게 내주고 침투에 들어갑니다. 사카가 침투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아쉽게 슈팅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아스날의 선제골도 이런 벌리의 약점인 포켓 공간을 공략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파티가 레노에게서 공을 받고 후방에서 빌드업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파티가 자카와 2대1 패스를 주고받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대 중앙 미드필더가 자카를 압박하기 위해 튀어나왔고 상대의 미드필드 라인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왼쪽 윙 윌리안이 내려와서 그 공간을 먹습니다. 파티가 윌리안에게 패스해줍니다. 순식간에 벌리의 넓은 포켓 공간을 공략하게 됐습니다. 상대 포백이 무방비 상태예요. 윌리안이 치고 들어가다가 왼쪽으로 빠진 오바메양에게 내줍니다. 이후 오바메양이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반 39분경 자카의 치명적인 실수가 터졌고 아스날은 전반전을 1대1로 마치게 됐습니다. 전반전 동점에 성공한 벌리는 후반전에는 강한 압박을 자제하면서 보다 수비적인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아르테타는 페페를 투입하면서 사카를 왼쪽으로 보내는데요. 이런 전술 변화는 바로 효과를 보게 됐습니다. 사카가 왼쪽에서 공을 받고 전진합니다. 상대 오른쪽 윙을 자신에게 끌어들인 후 영리하게 티어니에게 내줍니다. 티어니를 막아야 하는 상대의 오른쪽 윙이 유인된 덕분에 티어니가 방해받지 않고 정확한 크로스를 시도할 수 있었어요. 페페가 찬스를 맞이하지만 헛발질을 하고 맙니다. 사카가 왼쪽에서 공을 잡고 있습니다. 상대 수비가 막아서기 위해 전진했는데요. 그렇게 생긴 뒷공간을 공략하기 위해 사카가 라카제트에게 내주고 침투에 들어갑니다. 침투에 성공한 사카가 크로스를 올려줬고 페페가 슈팅으로 연결하지만 아쉽게 골대를 맞추고 말았습니다. 후반 막판에도 왼쪽에서 찬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왼쪽에서 페페가 사카에게 내준 뒤 침투에 들어갔고 사카가 좋은 타이밍에 리턴 패스를 내줬습니다. 이어서 혼전 상황 속에 세바요스의 슈팅까지 이어졌지만 아쉽게 또 골대 여러모로 참 힘빠지는 경기였군요. 경기 관련 이슈에 대한 것은 불사조 램지님의 영상에서 다룰 예정이니 여기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럼 제가 분석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챔버스의 깜짝 선발 이유는 벌리 특유의 공중볼 공격에 대비한 것이었고 효과적이었다. 둘째, 벌리는 레스터와 같은 4-4-2 포메이션이었다. 그러나 벌리는 레스터와는 달리 공격적인 압박을 펼쳤고 아스날은 그렇게 생긴 수비와 미드필드 사이 공간, 포켓을 공략하면서 효과를 봤다. 셋째, 벌리는 후반전에는 수비적인 모습을 보였다. 아르테타는 이를 부수기 위해 사카를 왼쪽으로 옮겼고 찬스들을 만들어냈으나 결국 아쉽게 무산되고 말았다. 이상 축구보는 고양이 캐스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